당신은 지금 누구와 눈을 맞추고 있나요? 오늘도 휴대폰 속 수백 명과 가슴이 두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살 광주에 사는 장현숙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짓말처럼 제 안에 있던 설렘이 죽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낯선 사람의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누구도 당신을 몰라주네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겨왔던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톡 하나였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맛본 자극은 계속 더 큰 걸 원했습니다.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제 주변에서 봤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도파민 중독형 외도의 실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설렘을 원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설렘 대신 한숨이 찾아옵니다. 남편은 바쁘고 아이들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속 사람은 늘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제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요. 손끝으로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건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한 번 빠지면 쉽게 못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이야. 하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평범했던 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 친구, 동네 언니, 심지어 제 또래 모임에서도 너무 쉽게 새로운 만남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가를 원합니다. 처음엔 순수한 척합니다. 조용하고 약한 척합니다. 그러다 마음을 열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날 위해 뭘 해줄 거야? 말은 돌려서 합니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마음이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선물, 용돈, 맛집, 여행. 그들은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쉽게 마음을 접습니다. 둘째, 단호한 선을 긋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단호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도 만나줍니다.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상대에게 여지를 남깁니다. 셋째, 관계를 깊게 보지 않습니다. 연애를 놀이처럼 소비합니다. 새로운 설렘을 찾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너 말고도 많아.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넷째, 말로는 순진한 척,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대화는 자극적입니다. 과감한 농담으로 상대를 쉽게 끌어들입니다. 다섯째, 스킨십에 거리감이 적습니다. 식사 중 옆으로 다가앉고 은근히 손을 잡습니다. 처음엔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 순간 상대는 이미 빠져듭니다. 여섯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가족 모임이다. 늘 새로운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간 반드시 드러납니다. 일곱째, 자아도취가 강합니다. 스스로 매력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든 가질 수 있어. 이 마음이 뿌리 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덟째,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갑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또 다른 설렘을 금방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공허하시나요? 그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끝은 상처뿐입니다. 진짜 나를 돌보고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휴대폰 속 달콤한 말보다 한 번 더 가족의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의 빈틈을 스스로 다잡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 가주세요. 저 장현숙은 여러분이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극은 잠깐, 상처는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당신 마음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마음은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저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남편이랑은 이미 남보다 못하잖아. 그 언니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집에서는 평범한 주부였고 교회 봉사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누군가와 톡을 나누고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도 순진해 보였던 언니였어요. 그런데 달콤한 말 몇 마디에 속이 허물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누군가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그 공허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이 언니는 자신의 빈틈을 낯선 남자의 달콤한 말로 채웠습니다. 누나, 요즘 힘들죠? 나한테 기대요. 처음엔 단 한 번, 밥 한 번 먹고 끝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봐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나. 불만은 더 커지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달콤한 말, 따뜻한 손길, 한번 맛보면 끝없이 다시 찾게 됩니다. 이 언니는 스스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무엇을 받을지까지도 모두 자기가 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가 마음을 다 바쳐도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빠,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주면 나 다른 사람 만나.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주머니가 가볍거나 마음이 약하면 금세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잔인합니다. 마음을 다 주는 쪽만 상처받고 끝나죠. 이 언니는 처음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함조차 사라졌습니다. 나도 행복해야지. 나만 참고 살았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참고 참았던 사람일수록 한번 무너졌을 때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상대방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언니는 가방을 받고 용돈을 받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받아줍니다. 이런 관계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제 친구 중엔 남편 몰래 카드를 쓰고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손해보지 않습니다. 늘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건 상대방뿐입니다. 나만큼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자극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돌려받습니다. 그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유혹에 발을 담갔으니까요. 매일 같이 오는 톡, 달콤한 목소리. 처음엔 설렜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렘은 금방 익숙해지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비싼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합니다. 그 결과는 상처와 불신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합니다. 누구라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돌아보세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살아야 할지 쉽게 던진 톡 하나에 당신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 또 다른 이야기들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제 이야기에 잠시만 맡겨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외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였거든요. 한 번 맛본 자극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밤 갑자기 찾아옵니다. 톡 하나, 메시지 하나, 사진 한 장이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절대 혼자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예비 연락처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남편 몰래 쓰는 휴대폰, 비밀 SNS 계정, 그 작은 창구 하나로 끝없는 만남이 이어집니다. 웃긴 건 이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누구보다 착한 척 한다는 겁니다. 동네 모임에서는 조용하고 친구들 앞에선 남편 욕만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어. 이 말은 모두 시작점입니다. 내가 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유를 붙이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에게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한 명이 주는 설렘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나기도 합니다. 말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친구야.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 넘은 지 오래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눈빛이 순수합니다. 말끝마다 상처받은 척, 눈물 찢는 척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불쌍해? 그 말에 많은 남자들이 마음을 줍니다. 내가 지켜줘야지.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본한 지인은 연하 남자에게 용돈을 주고 그 대신 다른 남자에게는 선물과 식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도 얻었으니까 나도 주는 거야. 한번 얽히면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짜릿함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 순간 현실의 외로움은 모두 잊혀집니다. 하지만 끝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가정은 깨집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남는 건 자책과 상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자극에 몸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중독입니다. 그 언니도 처음엔 말했습니다.
난 이 사람과 오래 안 갈 거야. 하지만 1년, 2년,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렇지 않게 갈아탑니다. 그들은 관계를 취미생활로 생각합니다. 마치 쇼핑하듯 필요하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진심인 척합니다. 나 당신만 사랑해. 그 말을 믿은 사람이 결국 상처받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저 대안인지. 관계를 여러 개 갖는 사람들은 늘 탈출구를 만들어 둡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갈아타면 되니까요. 가족에게는 가장인 척, 친구들 앞에선 피해자인 척. 그러나 뒤에선 누구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게. 이제 안 만날 거야.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순간의 설렘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함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만은 안 그럴 거야. 그 말은 함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습관입니다. 세 번은 중독입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 마음이 외롭다면 사람으로 채우지 마세요. 당신 마음은 당신이 채워야 합니다. 가족을 보세요. 내 아이, 내 부모, 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그들도 무너집니다. 제가 더 보여드릴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귀와 마음을 제 얘기에 조금 더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빠져드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허기를 안고 삽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후에 무너지는 마음은 더 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결혼 25년 차 언니는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처음엔 술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둘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문제는 연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은 결국 몰래 여행도 갔습니다. 집에서는 늘 남편은 날 이해 못해. 그 말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언니는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선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덜 챙기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곧 여러 사람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도파민의 무서움입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부릅니다. 순간적인 설렘은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만듭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은 지루하고 익숙함은 따분하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비밀 톡방이 생깁니다. 비밀 계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이 됩니다. 친구 만난다. 가족 모임이다. 핑계는 끝없이 생깁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자식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그 사람들은 사람을 고릅니다. 누구를 고를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오빠 힘들죠? 누나 요즘 어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말에 가슴이 흔들리시나요? 단호히 말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랑 그럴 생각 없어. 단호해야 합니다. 선이 무너지면 끝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선입니다. 마음이 허락되면 언젠가는 몸도 따라갑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중 생활을 5년 넘게 이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모두 모르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들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가정도 자식의 신뢰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이 뭘 잃었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좋았잖아.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상대방은 상처투성이로 남겨지고 그들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약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나도 외롭다 생각되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함께 상처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빠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멈추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아이, 내 부모, 내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멈출 거야. 나는 바보가 되지 않을 거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틈은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내, 평범한 친구, 겉모습은 누구나 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딱 한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몰라줘서 그랬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극은 짜릿하지만 결국 공허합니다. 그 짜릿함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이 끝없이 주어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봤습니다. 한순간의 설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혼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혼자가 된 후에도 자극을 끊지 못합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왜냐면 이미 몸과 마음이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덮으세요. 가족을 한번 더 보세요. 낯선 사람이 달콤한 말보다 가족의 작은 웃음이 더 오래 갑니다. 마음이 허전하다면 내 마음을 돌보세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누군가의 톡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용기 내어 멈추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킴은 내 가정이자 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떠올려 주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함께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 단단히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